2021학년도 KU 모의논술 특강 인문사에게 1 시작하겠습니다. KU 모의논술은 인문, 사회, 문학 분야의 다양한 지문과 도표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사고를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합니다. 개념지문 한두 개와 도표, 문학지문으로 구성합니다. 이해력, 분석력, 논증력, 창의성, 표현력 등을 평가합니다. 출제 범위는 교과서 내입니다. 국어 및 사회교과서에 있는 지문들로 한정합니다. 이번 모의논술 고사의 출제 의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학년도 건국대학교 모의논술 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들이 낯설게 느끼지 않고 기술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문제의 자료로 제시된 가, 나, 다, 라는 모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인용하였습니다. 교과서 중심의 학습을 통해 논리적 추론과 사고력을 키워온 학생들은 제시문 안에서 근거를 찾아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정확한 자기인식에 기반하여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수험생들이 주관적인 자기세계에 함몰되지 않고 타자와의 진정성 있는 교류 속에서 자기를 정립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 성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건국대학교 수시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가늠자가 될 모의논술고사의 핵심적인 평가 기준은 자료에 내재한 의미 요소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판단 능력과 바로 연결되지 않은 정보들 사이의 심층적인 연계성을 통합할 수 있는 논리 구성 능력입니다. 제시문의 단순 요약과 기계적 연결은 일체원적인 답이므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가치 있는 정보를 잘 선별하여 논리적 연결고리를 꿰어 일관된 흐름을 구축하는 체계적인 사유 과정을 기술해야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문제 1은 가와 나의 공통적인 주제어를 상정하여 다 도표에 나타난 현상을 분석하시오 라는 문제이고, 문제 2는 가와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라에 나타난 성형과 상주택의 관계를 논하라는 문제입니다. 문제 1은 가와 나의 공통된 주제어를 상정하여 도표 다를 분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가와 나 글의 공통점을 찾아야 하고 적절한 주제어를 상정해야 하고 도표의 특징을 분석해야 하는 것이 문제의 요구사항입니다. 문제 1의 가 지문을 보시면 요하를 건너는 사람들이 특정 감각에 치우칠 때 사물의 다른 면을 파악하지 못한 점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차게 흘러가는 물을 보기가 두려워 하늘을 쳐다본다면 그 소리를 듣기 어려운데 사람들은 물소리가 요란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밤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서 거친 물소리로 인해 온갖 근심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지문을 보시면 16세기의 항해자들이 얼마나 편협한 사고를 하고 있었는지 비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다르게 생긴 원주민들을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동물이나 악마의 후예로 여겼습니다. 다른 예는 유럽인들이 식인풍습을 야만적이라고 간주하듯이 원시부족 입장에서는 식인풍습을 단죄하는 사회를 야만적으로 볼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다 도표를 보시면 가구소득과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즉 가구소득과 소득계층별 주관적 계층의식, 본인이 하층, 중층, 상층 어디에 속한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주관적 계층의식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저소득층의 70.8%가 자신을 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한 반면에 28.2%는 중층, 1.0%는 상층에 속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중산층 중에서는 57.8%가 중층에, 40.9%는 하층에, 1.3%는 상층에 속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고소득층의 77.1%는 자신을 중층에, 5.5%는 상층에, 17.4%는 하층에 속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도표단은 가구 소득과 소득 계층별 주관적 계층의식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와 나의 두 글이 여러 쟁점을 포함하고 있으나 다 도표의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관과 객관이라는 주제어를 선택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화를 밤에 건너느냐 낮에 건너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진다는 것은 주변 상황이
주관적 인식을 강요해서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유럽인들 역시 대상을 온전하게 보지 못하고 자신의 주관적 시선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판단을 상실한 채 주관적 인식의 결과를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글은 공통적으로 주관에 사로잡혀 사물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표 다를 주관과 객관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과 소득 계층별 주관적 계층의식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괴리의 정도는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심해집니다. 실제 소득과 계층 귀속의식의 일치관계는 저소득층, 중상층, 고소득층에서 각각 70.8%, 57.8%, 5.5%로 나타납니다. 저소득층이 가장 객관적으로 자신이 소속된 계층을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고소득층은 5.5%만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아 대다수가 주관적 판단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고소득층 중에는 7.4%가 자신을 하층에 속한다고 답변하는 것을 보아 고소득층이 가진 주관적 인식 정도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음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고소득층만큼은 아닐지라도 중상층의 42.2%가 소득상의 계층과 다른 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2번을 보시겠습니다. 문제 2는 지문 가와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라에 나타난 성형과 상주택의 관계를 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설득적으로 전개해야 하는 비문학 지문과 맥락적이고 구체적인 문학 지문을 상호 연계하면서 논리적 개념을 활용해 다양한 결의 문학 지문을 읽어내고 거꾸로 문학 지문을 통해 추상적 개념을 풍성히 하는 통합적 사유 능력을 요구합니다. 지문 가와 나는 주체가 대상을 인식할 때 수반되는 인식의 한계를 통해 주관과 객관의 모호한 경계, 나아가 진실을 있는 그대로 안다는 것의 어려움과 소중함을 논하고 있습니다. 다시 가를 보시겠습니다. 박지원의 1야 구도하기 하룻밤 사이에 강을 9번 건너다 에서 발췌한 것인데 폭우로 불어난 유월을 건너는 경험을 통해 눈과 귀 같은 감각에 기반한 객관적 인식을 뛰어넘는 깊고 지극한 주관적 마음, 즉 명심의 중요성을 유려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위험한 유화강을 직접 보고 듣는 방식으로 인식할 경우에는 두 눈은 도리어 우환으로 여겨지며 귀로 인해 한창 벌벌 떨게 되지만 깊고 지극한 명심의 마음을 낼 경우 귀와 눈이 마음에 누가 되지 않고 아무 근심 없이 9번 강을 건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박지원이 깨달은 도의 내용입니다. 나는 레비스트로스의 슬픈 열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레비스트로스는 16세기 서유럽의 중남미 식민지배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당시 유럽인들이 원주민을 자신들과 동등한 인간이 아닌 동물이나 악마의 후예로 보았으며 이러한 유럽인의 자기중심적이고 왜곡된 편견과 착취로 말미암아 수십만 명의 원주민들이 죽어나갔음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야만과 문명의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인지 그들의 것인지에 따라 따르고 있다는 문화상대주의를 피력하면서 타자에 대한 주체의 자기중심적이고 왜곡된 인식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라를 보면 라는 착한 사람 문성현의 앞부분입니다. 사춘기에 들어선 성현이 말을 배우고 조금씩 자의식을 가지게 되면서 떳떳한 어른이 되고 효자가 되고 싶다는 희망을 품게 되는 작품 전체에서 가장 밝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성현은 특히 자신을 돌봐주는 파출부 상주택과의 관계를 통해 한 걸음 성장하는데 이 둘의 관계는 지문 가와 나에서 제시된 인식의 한계와 극복 과정을 통해 발전해 나갑니다. 먼저 상주택에게 성현은 자신과 같은 보통의 인간이기보다 사랑부실 못하는 장애인이자 자신의 돌봄노동 대가의 원천인 돈벌이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즉 나에서 16세기 서유럽인이 중남미 원주민을 온전한 인간이 아닌 동물이나 악마의 후예로 보는 것처럼 대상에 대한 부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편견으로 성현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지체부자유자이지만 식구들의 따뜻한 사랑을 받아온 성현은 상주댁의 모멸찬 태도 때문에 말을 제대로 하려는 노력을 해 결국 성공하고, 또 모자란 아들이 나중에 효자 노릇한다는 상주댁의 발언으로 효자의 꿈을 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주댁이 그가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을 훔쳐 달아내는 일이 발생합니다. 성현이 상주댁의 배신에 분노하고 폭로하는 대신에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이해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현재 그가 상주댁의 도둑질이라는 객관적 사실보다 자신이 모르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는 주관적 명심으로 벌어진 상황을 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에서 말하듯이 눈과 귀로 인한 근심 대신 명심으로 상주댁을 감싸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 상주댁이 우에 그리 속이 깊노라며 성현의 속 깊은 마음을 알아주고, 이에 성현이 장래에 대한 부푼 희망을 가지게 되는 소설의 전개는 귀와 눈만을 믿는 대신 명심으로 타자를 대하려는 성현과 장애인에 대한 통념적이고 부정적인 편견을 극복하는 상주댁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식의 오류를 딛고 서로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는 관계의 변화의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는 비록 이러한 소통이 온전하고 절대적인 인식에 바탕한 것이 아니며 각자가 처한 상황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과장되지 않게 전달하지만, 그럼에도 성현과 상주댁이 이루어낸 화해는 주체와 타자가 서로에 대한 더 깊은 인식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해가는 소중한 과정의 일단입니다. 응시자가 이러한 점까지 파악해서 적절하게 서술한다면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학년도 KU 모의논술고사 인문사회계 1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